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끝에 말씀드린 대로 웹 3.0의 사용자 경제가 성장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웹 3.0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웹 3.0 사용을 누가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웹 2.0 서비스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웹 3.0 서비스로 자연스럽게 흡수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웹 3.0의 기본 공통 가설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보상과 소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웹 3.0 사용자에 대해서 이런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기여에 대한 보상에 반응하는 서비스 사용자가 웹 3.0 사용자가 될 것이다. 이거는 그 웹 3.0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기여에 의해서 풍부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기여에 대한 보상에 잘 반응하는 사용자들이 웹 3.0 사용자로 먼저 진입을 할 거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웹 3.0 사용자들은 보상 분배를 위해서 기여를 검증해야 되는데요. 검증 가능한 기여를 블록체인상에 트랜잭션 형태로 남길 수 있는 사용자여야 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온체인에서 하고 어디까지는 오프체인에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많은 웹 3.0 게임 회사들이 사실상 보상의 로직과 보상의 근거가 되는 기여의 대부분을 오프체인에서 처리하고 있다. 그것이 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가능하다면 웹 3.0 애플리케이션들은 최소한 분배의 로직과 분배가 공정하게 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상에 남겨서 투명하게 제공하기를 원할 거라, 그 방향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서비스 사용자는 자기가 직접 지갑을 가지고 블록체인 상에서 자기가 한 기여에 대한 증거를 트랜잭션 형태로 남길 수 있는 사용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이 이제 서비스 내에서 자산을 소유하는 자산 보유자로 보아야 한다. 웹 3.0의 기본적인 모티브가 보상과 소유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보상을 통해서 계속 그 서비스 내에서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사용자들은 자연스럽게 웹 3.0 내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보유하려고 하는 동기가, 크립토 이코노미가 잘 설계된 웹 3.0 애플리케이션이라면 그런 동기가 당연히 주어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 웹 3.0 사용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서비스 내에서 발행된 자산들을 보유하는 사용자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사용자들이 어디서 오는 사용자들일까를 생각해 보면, 블록체인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 경제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이 웹 3.0 서비스의 사용자들로 대거 성장할 것이냐, 아니면 아직까지 투자 경제에 진입해 있지 않은 아직 웹 2.0에 대한 경험만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이 대거 진입하게 될 거냐 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웹 서비스가 지금 블록체인 기반의 지갑을 스스로 만들 수 있고 그걸로 온체인 트랜잭션을 날리는 것에 익숙한 사용자들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야 한다면 그 웹 기반의 서비스는 규모의 경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규모의 경제가 100명이 규모의 경제 달성이냐 1000명이 규모의 경제 달성이냐 하는 것은 상대적인 기준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웹이 아주 대중적인 사용, 많은 숫자의 사용자를 기초로 해서 컨텐츠의 다양성이나 서비스의 역동성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가정해 본다면 웹 2.0 기반의 서비스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웹 3.0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웹 2.0 사용자들을 대거 유입시킬 수 있는, 그렇게 돼서 웹 3.0 유저가 된 사용자들을 가정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 사용자들은 블록체인 지갑이든 블록체인 그 자체든 심지어 트랜잭션에 비용을 내야 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용자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사용자들이 웹 3.0 사용자로 전환돼야 된다는 것인데, 이제
이런 사용자들이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각각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 안에서 웹 3.0 사용자가 되는데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지를 좀 하나씩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여에 대한 보상에 반응하는 사용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여에 대한 보상이 보상으로 느껴지려면 그 보상을 받은 것을 가치로 실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 가지의 방식으로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는데, 보상을 받은 포인트나 토큰을 그 애플리케이션 생태계 내에서 다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실현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걸 출금해가지고 암호화폐가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에 가서, 혹은 그 NFT가 거래되는 거래소에 가서 이걸 매각해서 법정화폐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그 보상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그러려면 이 서비스 사용자는 암호화폐가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FATF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국제적으로 크립토와 관련된 규제가 발전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외국인이 어떤 나라의 거래소에 가입하는 게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한국에 있는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을 사용하는 웹3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그러면 한국인들은 쓰기가 용이할지 모르고 그 보상받은 것 토큰을 팔아서 보상을 실현하는 게 용이할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에 있는 사용자들은 한국에 있는 거래소 접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사용해야 되냐면 덱스 같은 데를 사용해야 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덱스 같은 블록체인상의 스마트 컨트랙으로 구현돼서 전 세계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그런 탈중앙 거래소의 경우는 거래의 유동성이 유통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거기서 자기가 보상을 실현하는 게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 세계의 모든 유저들이 한국에서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을 사용하는 웹 3.0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로서 마구 진입하는 데에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보상으로서의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웹 2.0 유저였다가 웹 3.0 유저로 전환되고 나면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약에 거래소로 이걸 송금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거래소 송금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 메인넷상에서 송금 수수료를 쓸 수 있는 코인이 미리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코인을 미리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거래소에 그 코인을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다, 혹은 폴리곤이다. 폴리곤 매틱을 판매하는 거래소에 가입해서 그 매틱을 사와서 자기 지갑에 넣고 보상을 받은 토큰을 그 코인을 수수료로 해서 거래소로 보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만약에 어떤 사용자가 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보상을 이렇게 준대 해갖고 딱 받았는데, 이 보상을 거래소에서 팔기 위해서 미리 거래소 가서 코인을 사와야 된대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자연스럽게 웹2 유저를 웹3 유저로 전환시키는 수 있는 환경으로 느껴질 거냐, 즉 이 장애물을 크게 느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안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웹 3.0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보상 토큰을 전 세계의 다양한 곳에서 환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래소에 상장을 시도할 수 있지만, 정말로 전 세계에 자기가 유저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커버리지로 전 세계 모든 거래소에 이 토큰을 상장할 수 있을 거냐,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당장 이제 하나의 거래소에만 토큰을 상장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혹은 의도치 않은 펌핑이나 덤핑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지 애플리케이션 공급자 입장에서는 계속 신경을 쓰이게 되는데요. 그게 10개, 20개, 100개의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상 이 애플리케이션 공급자는 그 토큰들이 어떤 현상을 보이는지 관리가 불가능하고요. 물론 관리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제일 탈중화가 되고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웹3 애플리케이션 공급자 입장에서 사용자 획득을 위해서 수십 개, 수백 개의 거래소에 이거 상장해야만 그 거래소에 접근 가능한 국가에서 유저를 획득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막막한 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여를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블록체인 상에 남길 수 있는 유저여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 장애물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갑 설치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갑을 설치해 가지고 토큰을 담아서
또 코인도 담아가지고 그 트랜잭션을 날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갑을 설치하고 가스피에 해당하는 코인을 획득하고 그걸 사용법을 익혀갖고 트랜잭션을 날린다라는 게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필요로 하고요.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에 해당하는 코인을 미리 획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있고, 세 번째로는 검증 가능한 근거를 생성하고 싶어도 웹 3.0 애플리케이션 공급자들이 그런 것을 제공하지 않는, 그래서 이게 내가 정당하게 분배받고 있는 것인지를 검증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용자들은 기여를 검증 가능한 근거로 블록체인 상에 남기는 것에 대한 장애물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 내 자산을 소유해야 되는데요. 문제가 이걸 소유하려고 보면 이 소유의 효과가 유지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개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된 자산을 획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웹2 유저가 웹3에 와가지고 지갑 설치했다고 해서 예를 들면 어떤 NFT 거래소에, 오픈시 같은 NFT 거래소에 가서 쉽게 NFT 자산을 구매할 수 있느냐? 사실 거래소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 암호화폐를 거래해 본 사용자들도 자기 지갑을 설치해가지고 오픈시에 가서 NFT를 구매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온램프 경로가 되게 난이도가 있다라는 점이 또 서비스 내 자산을 소유하는데 장애물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수수료, 트랜잭션 수수료를 미리 확보해야 된다는 점도 서비스 내 자산을 직접 소유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웹 3.0 서비스들이 대개는 많은 경우에 그 자기 체인 내에서 발행된 자산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개방되어 있는 오픈시 같은 환경에서 거래 가능한 자산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또 서비스 내 자산 소유를 머뭇거리게 만드는 혹은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로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웹2 유저가 간단한 사용법만 익혀서 웹3 유저로 전환돼야 되는데, 이건 어떤 장애물들이 있냐? 지갑 설치 사용법이 어렵고, 보상으로 받은 크립토의 사용과 보상 실현 이런 것들이 쉽지 않고, 또 새로운 사용자, 새로 이 시장에 진입한, 이 생태계 안으로 진입한 사용자가 온램프 절차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스비도 획득하고 토큰도 획득하고 그 안에서 사용법을 익히고 애플리케이션과 지갑을 연동시키고 이런 것들의 절차를, 또 지갑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웹 3.0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되어서 이 사용자 경제를 확대하는 데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결국 지금 현재 투자자 경제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인프라들이나 기술들만으로는 웹 3.0의 사용자를 위한 충분한 기술적인 환경이 제공할 수 없고, 웹 3.0 사용자가 되려고 하는 웹 2.0 유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아직도 있는 상태다. 이걸 어떻게 웹 3.0 애플리케이션 공급자들이 혹은 웹 3.0 인프라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들이 이 사용자들의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느냐에 따라서 웹 3.0의 사용자 경제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는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할 건데, 어떤 시장들을 통해서 성장시키려고 하는지 또 혹은 성장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